오늘 강의는요, 자, 미루기 학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서, 예, 악습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악습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해줘야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루기 악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루기 악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해서 얘기를 하자면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봐야 할 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겪고 있다. 슬럼프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미루기 악습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걸 보면은 아마 해법이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미루기 학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압박감이나 어떤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미루게 돼요. 어떤 일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이라던가 해야 하는 일을 계속 연기하는 행동을 하죠. 그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흔히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피형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회피형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을 하는, 회피형 인간이 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스트레스가 과중하고, 예, 어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꾸 회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회피형이 아니라, 예,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미루려고 하고, 이 미루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을 연기하는 행동을 합니다. 뭐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죠. 뭐 집 청소라던가, 뭐 고지서 납입, 뭐 누구에게 연락하고, 뭐 연애를 하는 일도,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피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 남자를 만나고 남자들과 좀 친해지는 일을 피할 궁리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미루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게으름에 불과한 편안하게 탐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슬럼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뭐 게임을 한다든가,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게임을 하면서 맨날 쉬려고 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막 자꾸 어디에 빠져있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회피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상황을 그 상황을 갖다가 어떤 회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게임을 해요. 예, 게임을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예, 게임을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현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순간적으로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 현실을 잠깐 도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사실 뭐 그런 것들, 게임이라는 것들이 사실 실제로 스트레스도 좀 풀릴 수도 있고 좋은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몸을 규칙적으로, 게임도 규칙적으로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지, 자기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게임을 해요. 밤새 게임을 한다던가, 그게 미쳐있는다던가. 그러니까 현실을 완전히 도피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미쳐있는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기보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인생이 많이 무너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뭔가에 빠져 있으려고 해요. 어떤 거에 의존하려는 행동을 해요. 어떤 거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잠깐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어떤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편안함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받고, 뭐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뭐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뭐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투자를 하는 일, 뭐 마사지를 받는다던가, 회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걸 회피하려고만 하고, 뭐 텔레비를 계속 보고만 있는, 영화만 계속 보고 소파에 누워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게임에 미쳐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디인가에 빠져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압도당한다는 느낌만 받고, 자기 연민, 나 불쌍하지,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 이렇게 불쌍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망에 젖어서 지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죠. 쟤는 게임할 시간은 있고 나한테 연락할 시간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쟤는 게임을 하루 종일 하면서 나한테는 내가 연락하면은 하루 있다가 연락을 하고, 하루에도 연락을 잘 안 하네? 쟤는 게임할 시간은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삶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무너뜨려져 가지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기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야, 너는 게임을 할 시간은 있으면서 나한테 연락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실 시간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은 한 통화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비판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너는 하루에 화장실도 안 가? 화장실은 가면서 나한테는 왜 연락 안 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많은 상태겠어요? 에너지가 적은 상태겠어요? 에너지가 적은 상태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걔네들이 자꾸 요구를 하면 나는 압박감을 받고 피해의식만 느낄 뿐이지 상대방에게 들어주지 못하고, 요구를 못 들어주니까 나 지쳐서 힘들어, 야 헤어져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재회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루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에게 익숙한 나 너무 불쌍해 라는 자기 연민을 또 재생산해요.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아무도 나를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 난 힘들어 라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연민을 또 재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 미루는 사람들은요, 일단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미루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정한 규칙이라던가 어떤 것들도 다 자기에게 어떤 압박이 오든 어떤 책임감이 더해지는 걸 갖다가 최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도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책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여자친구도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겁니다. 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규칙에 대해서조차 반항하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미루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권위에 의해서 희생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자기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여자친구가 압박을 하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자기 생활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그 계획표대로 행동을 하든, 어떤 뭔가 책임감이 더해지는 걸 최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은 삐뚤어진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연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회피하고 압박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삶의 책임이 더해지는 일은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표를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막 그걸 정진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은 이 미루는 사람들,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매 시간 해야 하는 일을 적어둔 이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어때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선 이제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되게 지금 새로운 일을 이대로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막 정진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깨끗이 치우면은 뭔가 될 줄 아나 봐. 근데 그런 일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 여러분의 삶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대신에 조금 풀어두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삶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꽉 재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풀어두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자기를 괴롭히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일련의 목표를 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목표들? 도와줄 수 있는 목표, 나를 휴식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예,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연애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도와주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예,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꼭 생각이 나서 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 총 한 8가지 정도 얘기를 해 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 자신이나 남들의 훈계를 피하려고 들지 말고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예,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반대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반대말은 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거나 무조건 나 싫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거절하거나 두 가지예요. 극단적으로 행동하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충분히 들어보고 내 조건에 맞춰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쳐내버리시면 돼요. 그죠? 이게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아이들은요 이게 안 되고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요. 아, 나 싫다고. 왜 이거 나 싫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왜 화를 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화를 내겠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화를 내는 거야. 예,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을 잘 보세요. 이런 일이 되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잖아요. 내가 억지로 그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어. 상대방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마치 내가 강요한 것처럼 상대방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누가 억지로 하랬어? 들어보고서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그죠? 어른은 자기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면 돼요. 예,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그죠? 그죠? 아이 같은 사람도 화를 내. 왜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 싫다고 막 이렇게 짜증내는데, 그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람이 막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 자신이나 남들의 훈계를 피하려고 들지 말고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어른스럽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상대방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자,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은 쉽게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들이 거의 한 80%가 애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바로 즉각적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더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판하는 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예. 예를 들면 나는 바보야,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욕하는 거 있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행동이 돼요. 예. 자, 세 번째. 남들의 비판을 조용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예, 첫 번째 얘기했던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들의 비판을 조용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 네 번째, 비난하고 불평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해서 얻을 수 있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적개심이에요. 예. 상대방을 비난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은 적개심 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 우리에게 과중하다고 느껴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떠맡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나는 연애에 있어서 이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만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줘요. 난 이것도 해주고 너한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해가지고 약속을 엄청 많이 해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많은 일을 떠맡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욕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하는 핸드백도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하더라도 사주고 안 사주고는 자기가 선택이잖아. 근데 아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핸드백 뭐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사주고, 야 걔는 김치냐라고, 야 내가 사준다고 걔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해?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죠. 내가 예를 들면은 맨날 연락을 해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맨날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연락을 해줘. 그러고 나서는 야 내 여자친구는 뭐 맨날 연락만 갈고 하고 걔는 뭐 하나 봐, 뭐 일도 안 하나 봐, 맨날 연락만 해달라고요. 이런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갖다가, 이게 완벽한 타인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영화예요. 뭐냐면 이 커플들이 있는데, 그 커플들이 자기 핸드폰을 딱 두고 이제 오는 연락을 갖다가 다 이게 공개하는 거야. 근데 공개하는 건데, 자기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뒤로는 이렇게 욕을 했던 거지. 그죠? 걔 뭐가 있는데 장모가 뭐 마귀 할멈처럼 생기고, 야 걔 성격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아무튼 불평하는 일을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게 중요한 일인데, 다섯 번째,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한다. 예.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합니다. 예. 이거는 다들 아시죠? 예. 여러분들의 완벽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완벽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완벽합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요. 항상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또 행동을 하게 돼요. 상대 여자친구에게 내가 완전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완벽한 남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여자친구를 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나는 막 잘 보이려고만 노력하면, 예. 완벽한 건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요, 항상 결점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든, 아무리 24시간을 노력하든 48시간을 노력하든, 여러분들은 완벽한 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여자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런 행동을 포기하십시오. 예. 포기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노력하든 48시간을 노력해서 데이트 준비를 하든 여러분들에게 완벽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완벽함을 포기하십시오. 예. 자, 다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를 위해 변명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예. 예, 여러분 주변에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나서서 변명하고 따지고 대신 나서서 정의로운 척 하고요. 그죠? 물론 정의로운 사도가 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히어로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변명하는 일도 그만둬야 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변명하는 일은 더욱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스스로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도 부족한 시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일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변명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좋아해.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 이유를 갖다가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야 되나? 그죠? 그런 변명하는 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 내 삶의 철학이 부족한 것처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꼴밖에 안 되고 상대방에게 내 철학이 부족하다라는 것밖에 티가 안 나요. 예. 부족하니까 자꾸 빈소리가 요란한 것처럼 말이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변명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변명해 주는 건 더 안 좋겠죠. 그쵸? 말도 안 되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내 할 일은 내가 하는데 왜 지가 나서서 변명을 하고 이런 걸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사도인 척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친구에게나 잘해줘요. 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잘해줘야지. 왜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예. 딴 데 오지랖 피우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더라니까. 예. 자,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합니까? 예. 자, 다음. 무엇이든 여러분이 선택한 일을 긍정적인 태도로 해야 합니다. 예.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로 해야 되죠.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미루는 일이 생긴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거짓말이나, 변명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미룬다면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냥 인정하면 되죠. 미룰 수도 있지. 우리가 탐닉에서 배운 것처럼 솔직하게 이거 내가 솔직하게 미뤘어.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야. 내 상황이 좋지 않아. 인정하시면 되죠. 예. 거짓말이나 변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가 발전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